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가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획을 실수로 드러냈습니다. 여기 워싱턴에서 직접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에서는 큰 정치적 부패의 냄새가 납니다.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장인 FBI 국장 캐시 파텔은 직책상 러시아 스파이를 잡아야 하는 사람인데 공식 방문으로 러시아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파텔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갈 예정인데 그를 맞이할 기관이 바로 FSB, 즉 KGB의 직접적인 후계자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현직 FBI 국장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사례입니다. 즉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은 바로 미국 의회가 크렘린에 대한 새로운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때문에 말이죠.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푸틴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러시아인들이 이미 캐시 파텔에게 직접 돈을 지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5년에 워싱턴 포스트는 파텔이 이고르 로파텐코 감독이 이끄는 글로벌 3픽처스라는 회사로부터 25,000달러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사적인 대부 관계인 빅토르 메드베드추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공식적으로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 관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었으며 이 다큐멘터리에서 파텔과 도널드 트럼프의 다른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정치적 음모의 희생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텔은 이 영화가 러시아 선전을 위해 제작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대가로 25,000달러의 수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캐시 파텔의 모스크바 방문에 대해 알려진 사실들과 왜 이 방문이 스캔들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파텔을 둘러싼 매우 논란이 많은 횡령 의혹의 내막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파텔이 속한 이 마가 그룹이 러시아와 관련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몇 달째 어떻게 블라디미르 푸틴을 도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죠. 알렉세이입니다. 시작 전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을 살펴보고 이어서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방문은 폴리티코가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FBI 국장 캐시 파텔은 10월 중순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대략 10월 14일과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문 기간은 이틀입니다. 핵심적인 세부 사항으로 미국 관리의 정보에 따르면 캐시 파텔을 맞이할 기관은 러시아 연방보안국입니다. 즉, 이 기관은 소련 KGB의 후계 기관입니다. 즉, 미국 방첩 책임자가 러시아 방첩 기관을 방문하는 셈입니다. 바로 그 조직이 서방을 상대로 첩자를 모집하고 독살과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있습니다. 논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파텔이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그의 측근 중 누군가와 만날지는 역시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매체 폴리티코는 조심스럽게 계획이 예비적이며 변경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기자들이 이런 정보를 받는 경우는 누군가가 이런 방문을 방해하고 싶어 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즉, 이 정보는 분명히 파텔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반대자들이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미국인들 사이에서 미리 분노를 일으켜 이 방문을 방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마지막 현직 FBI 국장은 로버트 뮬러였습니다. 2013년이었습니다. 즉, 러시아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뮬러가 나중에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을 조사하는 특별검사로 임명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크렘린은 의미심장하게도 그 방문을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피스코프는 브리핑에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며 인용하자면 이런 방문은 보통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는 분명히 자신들에게 명백한 선물인 이 일을 너무 일찍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또한 9월에 러시아에서 국가두마 선거가 끝난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이 실제로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을 동원하고
전쟁의 두 번째 전선을 여는 것으로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과 협상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 캐시 파텔의 방문이 이렇게 큰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맥락과 캐시 파텔이라는 인물 자체입니다. 만약 이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워싱턴과 모스크바 간의 교착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바로 그때 의원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더 나아가 지난달 미 하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13억 달러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공화당 지도부와 도널드 트럼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한쪽으로 끌고 가면서 러시아를 압박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FBI 국장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러시아 측을 찾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것이 미국의 주요 적대국 중 하나인 나라로 FBI 국장이 떠나는 이례적이고 민감한 방문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캐시 파텔 본인의 평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 언론은 지금 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다루고 있으며 그의 여행이 그의 지출에 대한 조사와 맞물려 세심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텔은 이미 공금으로 논란이 된 출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파텔이 밀라노 올림픽에 납세자의 돈으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그는 그곳에서 휴식과 손님 접대를 위한 많은 자유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정부 전용기가 사용된 방식은 일과 오락의 경계가 완전히 흐려질 정도였습니다. 즉, 이 사람은 이미 예산으로 전 세계를 자기 즐거움을 위해 돌아다닌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파텔에겐 돈이 있을 수 있어 전혀 신경 안 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가 러시아인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단순한 의혹이 아닙니다. 이미 캐시 파텔이 러시아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확실히 입증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25년에 캐시 파텔이 글로벌 3 픽처스라는 회사로부터 2만 5천 달러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회사는 감독 이고르 로포테녹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대부이자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친러시아 정치인인 빅토르 메드베드추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파텔에게 들어온 돈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최측근으로 직접 연결된 경로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대가로 돈을 받은 걸까요? 바로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에 참여한 대가였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한 것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 영화에서 캐시 파텔과 다른 트럼프 지지자들은 정치적 음모의 희생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즉, 크렘린과 연관된 단체가 미래의 FBI 국장에게 도널드 트럼프를 미화하고 러시아 개입 문제 자체를 약화시키는 선전 영화에 출연한 대가로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같은 시기 워싱턴 포스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인용하자면 감독 로포테노크는 이전에도 친러시아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그 자금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직접 설립한 재단에서 지원받아 크렘린의 내러티브를 서방에 홍보하는 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즉, 이 돈은 푸틴의 서방과 우리 모두를 상대로 한 정보전 기구로부터 나온 자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보세요. 블라디미르 푸틴의 측근과 연관된 그 조직을 통해 공식적으로 2만 5천 달러를 받고 러시아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영화에 출연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FBI의 수장이 되어 FSB를 방문하러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그가 매수된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는 이미 크렘린과 연관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증된 사실입니다. 즉, 크렘린과 연관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입증된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의 모스크바 방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입니다. 그리고 파텔이라는 인물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는 바로 지난주 트럼프 옆에 서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온 나라에 이야기할 때 말이죠.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의 음모를 FBI가 숙였다고 비난하고 자신의 정보 요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파텔은 독립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정보기관장이 아니라 백악관에 충성하는 트럼프 지지자이며 FBI를 백악관 입맛에 맞게 정리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FSB를 찾아갑니다. 질문은 왜일까요? 질문은
하지만 캐시 파텔의 방문은 우연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큰 이야기의 일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 방문이 확인된다면 이는 크렘린과 도널드 트럼프 팀 사이의 고위급 접촉 시리즈에 포함될 것이며 양측은 관계 개선과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들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아무런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가 집단, 도널드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운동은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해 똑같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여기서 인물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캐시 파텔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은 이 진영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막아왔고 우리의 방어를 대리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결국 러시아 국영 선전가인 예브게니 포포프에게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예브게니 포포프에게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냥 러시아인과 직접 소통할 정도로 수준을 낮춘 것이죠. 즉, 미국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크렘린의 선전에 출연한 것입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 시위에 대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우크라이나인들이 반부패 기관인 나부와 사베 약화의 반대에 거리로 나섰을 때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전 세계에 대고 사람들이 나부의 반대에 시위하는 게 아니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미국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주입했던 겁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젤렌스키가 러시아와의 평화를 거부해서 시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부와 삽을 지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그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 돈을 받았어도 놀랍지 않습니다. 제이디 벤스, 현 부통령입니다. 아직 두드러진 인물이 되기 전에도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는다. 터커 카이슨, 그는 폭스뉴스의 전 스타였으며 블라디미르 푸틴을 인터뷰하러 다녔고 수년간 친러시아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와 러시아인 모두에게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자기를 속이고 뒤통수 쳤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푸틴과 너무 자주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이 캠프에는 매트 게이츠, 로렌 바버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꺼번에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미국 우선이라는 구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우선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제재 해제 또는 신규 제재 미도입, 우크라이나가 크렘린 조건으로 평화 협상하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FBI 국장의 러시아 FSB 방문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침략자와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바로 그를 압박해야 할 때였죠. 한편으로는 여러분께 흥미로운 대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마가 세력이 모스크바와 손을 잡으려고 하고 심지어 FBI 국장까지 보내는 동안 러시아의 오랜 실질적 파트너들은 조용히 물러서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점점 더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이후의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저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자세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으니 가서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아르메니아. 이곳들은 모스크바가 자기 뒷마당이라고 여겨왔던 구소련 국가들인데 이들도 서서히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외조가 정말 제가 보기엔 조롱하는 듯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곁에 수십 년간 있었던 이들조차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득권층의 일부는 오히려 그에게 이상하게 끌리고 있습니다. 즉, 심지어 동맹국들조차 러시아가 독이 되는 데다 점점 약해지는 자산이라서 멀리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주식이 폭락하면 그냥 팔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팔고 끝내는 거죠. 자산을 지키고 팔아버리고 이 이야기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동맹국들조차 푸틴이 그냥 팔아버리고 멀리하는 것이 나은 자산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마가 정치인들과 그들에게 충성하는 FBI 국장 캐시 파텔은 바로 이 순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스크바와 어떤 관계를 맺으러 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누군가를 위해서 말이죠. 가라앉는 배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는 누가, 왜 그러느냐입니다. 결론입니다.
트럼프에게 충성하는 인물로 지출 스캔들로 평판이 손상된 FBI 국장 캐시 파텔이 미국 방첩 수장으로서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 FSB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의제는 비밀에 붙여졌고 크렘린은 의미심장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으로 인한 제재 대립이 한창인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이고 방문의 배경도 너무 불투명해서 캐시 파텔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일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수년간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협력해온 마가 운동의 큰 흐름의 일부입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러시아 선전용 영상에 출연하는 것부터 우리에게 제공되는 모든 지원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그렇습니다. 진짜 동맹국들이 침몰하는 푸틴의 러시아에서 도망치고 있는 동안 트럼프 팀의 일부는 오히려 그 반대로 러시아를 향해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텔의 방문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아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바로 미국 언론과 기자들이 이 사건을 둘러싸고 큰 소란과 소음을 일으켜서 그가 결국 이 방문을 취소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어떤 스폰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모든 링크와 정보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